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요, 3인곡의 속편인 바로 송미인곡, 제목부터 송미인곡이죠. 자, 이거 본문 하고요. 뒤에 이제 다 끝나게 되면은 뒤에 이어서 문제 풀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 다 끝나게 되면은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요약 정리 같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은 선생님이 기출을 쫙쫙쫙 적어놨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기출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출될 예정일 작품입니다. 자, 보시면 기출 역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왜냐면 작가가 일단 굉장히 유명한 정철이라는 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분이 지었던 가장 유명한 작품 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3인곡 있었죠. 임금을 사모하는 신화의 그런 노래 있었죠. 자, 그 3인곡의 속편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송미인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송미인곡을 보시면 속 있다라는 거야. 이어진다. 뭐? 바로 미인. 이 미인이 뭐겠어요? 앞에 있었던 우리가 정철의 3인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철의 3인곡을 잇는 그런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목만 딱 봐서 무슨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나요? 아하, 송미인곡은 바로 3인곡의 속편인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송미인곡은요, 3인곡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두 화자의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3인곡 같은 경우에는 대화였나요? 아니었죠. 임금이요, 나를 불러주세요. 임금님, 막 이렇게 하는 바로 자신만의 독백이었죠. 시적 화자 한 명의 독백의 형태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해서요,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3인곡에서 바로 뭐라고 했었죠? 그리고 3인곡은 3인곡은 우리가 어떤 작품이라고 했었나요? 3인곡은 바로 충신 연주 지사였죠. 충성스러운 신하가 주 임금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충신 연군이라고 해도 돼요. 주는 이제 주군이란 뜻이죠. 주인 뭐 이렇게, 그래서 임금이죠 사실은. 그래서 임금을 사모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충신 연주지사였어요. 자, 충신 연주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자,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는 게 특징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선녀가 옥황상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내용인 바로 연정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요, 우리가 어떤 시대적 배경,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때요? 바로 좀 약간 그 궁궐에서 그리고 임금과 있는 그런 세계에서 좀 멀어지게 된 그런 신하가 결국에 이제 귀향을 갔든지 뭐 멀어지게 된 신하였든지, 자, 이런 신하가 이제 뭐 귀향간 신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3인곡, 즉 정철의 3인곡은 이제 귀향 가서 한 건 아니고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적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적들에게 이제 조금 이제 세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임금이 선조 임금이었죠. 당시에 선조 임금이 정철에게 너 좀 내려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내려가 있으면서 나를 잊지 않으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내용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바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바로 임금을 생각하는 그런 연군의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사실은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임금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임금님께서 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에서는 바로 선녀가 옥황상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이 돼 있죠. 자, 이때 이 선녀는요, 죄를 지어서 원래는 천상계에 있었으나 죄를 지어서 인간계로 내려왔다는 그런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유식한 말로 바로 적강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적이라는 것은 귀양가다라는 뜻이고요. 강은 하강,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천상계에 있다가 죄를 지어서 슈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적강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선녀는 바로 어떤 선녀겠어요? 죄를 지어서 멀리 인간 세계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옥황상제와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컨셉으로 지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아까 송미인곡은 3인곡의 이런 내용과 다르게 어떤 형식이라고요? 바로 대화의 형식이라고요. 자, 그래서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자를 우리가 이제 편의상 화자 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화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화자 2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3인곡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선녀 있죠? 적강해가지고요. 임금님과 떨어지게 돼서 너무나 슬퍼요. 라고 노래했던 그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이 그 적강 성녀는 바로 화자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자 2가 바로 중심 화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대화 형식인 송민곡을 대할 때 어떤 화자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좋을까요? 바로 중심 화자인 화자 2에게 우리가 관심을 더욱더 기울이면 좋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자 2는 바로 중심 화자고요. 화자 1은 그럼 누구겠어요? 바로 보조적 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 화자를 위로하거나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말을 건네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중심 화자가 있고요. 그리고 중심 화자 옆에서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또 다른 보조적 화자가 이렇게 위로를 건네는 이제 그런 내용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화자 1, 화자 2라고 했죠. 첫 번째 화자, 두 번째 화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은 바로 화자 두 번째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제 뭐 감녀라든가 을려라는 단어로 나올 거예요. 자, 그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이름인 줄 알더라고요. 값이 뭐 이렇게 을려 뭐 이렇게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사람 1, 2, 3, 4, 5, 6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병정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나온 여자이기 때문에 갑을병정에서 그냥 갑녀, 그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여자이서 이름을 그냥 을려라고 지은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첫 번째 여자라는 뜻이고요. 갑녀는 두 번째 여자라는 뜻이 바로 을려라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중심 화자인 을려는요, 화자 두 번째고요. 바로 적강한 선녀, 그 주인공이라고요. 그래서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에 의탁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이 두 번째 화자에게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자 첫 번째는 보조적인 화자고 갑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중심 화자의 을려를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은 뒤쪽을 넘겨보시면 이쪽을 넘겨보시면 이제 책이 있는 사람은 이제 보시고요. 책이 없는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책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67페이지를 펼치시면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성민곡에서는 두 화자가 등장하는데 이 두 화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볼까요? 성민곡은 두 여성 화자, 편의상 갑녀 첫 번째 나오는 여자, 을려 두 번째 나오는 여자로 지칭을 한다. 자, 둘이 어떻게 대화하는 컨셉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자, 특히나 우리 중심 화자 누구라고요? 을려라고요. 을려는요, 바로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다. 그러니까 을려의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려는요, 자, 갑녀가 말을 계속 건드려요. 즉 보조적 화자라고 했었죠. 갑녀는요, 자, 갑녀의 질문에 응해서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갑녀가 너 왜 무슨 일이니? 왜 그러니? 했을 때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을려 중심 화자가 되겠죠. 신세 한탄을 주로 하고요. 작품의 정서적인 분위기를 주도하죠. 왜냐면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구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자, 반대로 자, 갑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화자다. 그래서 을려에게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자, 을려의 하소연을 유도하고요. 또 작품 전개와 종교를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한다. 가장 처음에 열기도 하고요. 작품의 맨 마지막을 또 닫기도 한답니다. 이제 우리가 작품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작품은 이런 두 화자, 즉 을려와 갑녀, 그 갑녀와 을려 똑같이 두 화자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이 입체적으로 표현되며 작품 전체에 생동감이 부여돼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두 화자가 등장을 하고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작품의 구조는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서사,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본사,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결사, 이렇게 3세 단계의 부분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3개가 아니고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부분은 바로 이제 서사 부분이 되겠죠. 자, 서사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가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서사 부분이에요. 자,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냐? 아까 우리가 보조적인 화자인 갑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사의 처음과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부분을 여는 거예요. 감녀가요. 감녀 누구라고 했어요? 보조적인 화자라고 했죠. 바로 뭐라고 했어요? 화자원이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볼까요? 뭐라고 하냐? 저가는 저각시 본뜻도 하더이고 저가는 저각시 본뜻도 하더이고 이것은 가사이니까 몇음보다 사음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 끊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가는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하더이다. 저기 가는 저각시 나 본 것 같기도 하는데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감녀가 얘기했다고요. 자 그러면 저기 가는 저각시는 누구겠어요? 바로 주인공인 을려가 바로 저각시가 되겠죠. 을려는 누구였다고요? 바로 중심화자라고요. 적강선녀라고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감녀가 저기 걸어가고 있는 을려를 발견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가는 저각시다 본 듯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을려를 보면서 감녀가 얘기를 하고 있어. 이상하다.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야 너 을려 너 천상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을 했니? 밑에 해석을 다 적어놨죠. 보자 천상 자 하늘 위에 아주 한자가 하늘 위에요. 그래서 천상 하늘 위에 있는 백옥경 하얀 옥으로 만든 궁전이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옥황상제가 사는 그런 천상의 궁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너 원래는 옥황상제와 함께 천상 하늘 위에 있는 백옥경에서 너 있었잖아. 자 그 얘기요. 그래서 천상 백옥경에서 너 임금님과 그곳에서 함께 있었는데 이상하다. 너 왜 여기 있는 거지? 너 왜 지상에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천상 백옥경은 하늘 위에 있는 하얀 옥으로 만든 궁전이기 때문에 바로 옥황상제가 있다고 하는 저기 하늘 위에 있는 궁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천상 백옥경은 현실 리얼라이프에서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한양, 바로 수도인 한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양에 계신 게 누구겠어요? 임금님이겠죠? 임금님이 계신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대궐이 되겠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너는 천상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을 했느냐? 이상하다. 너 원래 천상 백옥경에서 옥황상제와 함께 있었잖아. 을려도. 그런데 왜 천상 백옥경에 있지 않고 어떻게 이별을 해서 이쪽에 지상에 있는 거니?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너 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죠.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단 이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겠어요?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뭔가 좀 밝고 명랑한 분위기는 아니죠. 약간 쓸쓸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죠. 자 그런 날에 너는 지금 누구를 보려고 어디를 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바로 감녀가 누구를 발견했어요? 바로 을려를 발견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사의 내용은 바로 이제 백옥경을 너 이상하다. 백옥경에서 원래 옥황상제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해서 지금 너 여기 있는 거지? 해가 다 저물었는데 너 누구를 보려고 가고 있는 거니?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나 부분 보도록 합시다. 이제 감녀가 물어봤어. 백옥경을 왜 떠났냐? 을려 너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대답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나 부분은 이제 을려의 대답이 됩니다. 을려 누구라고 했나요? 바로 중심화자라고 했죠. 적강선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감녀보다는 을려의 대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감녀가 백옥경을 너 왜 떠났니? 너 누굴 보려고 가는 것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을려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여 이거 너로구나. 자 인해사설 들어보. 자 사설 자 뭡니까? 사설은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책에 있는 학생은 이제 1번의 답은 이야기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너로구나.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는 누구겠니? 바로 아까 여기서 질문을 했던 너 어디 가니? 라고 질문했던 바로 감녀를 물어보는 거겠죠. 감녀 누구야? 보조적인 화자였어요. 감녀 너구나.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쭉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내 얼굴 그리고 이 고동이 님 개함즉 하냐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님 개함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네. 자 여기서 님 개함즉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내 얼굴 이 거덩이 님 괴함즉 하나만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내 얼굴과 자, 얼굴이 지금 현재는 무슨 말입니까? 현대어로 했을 때 얼굴은 바로 face죠. 얼굴이잖아요, 우리 얼굴. 자,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이게 face가 아니고요. body요, body. 알겠죠? 자, body라고 생각하시면 영어로. 자, 그래서 몸 전체를 말하는 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 내 몸 전체와 내 모습과 이 거덩이, 행동이 님 괴함. 자, 여러분들 제 괴함 했을 때 괴다. 자, 원래 형태 괴다죠. 자, 괴다. 중세 국어에서의 괴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냥 알아버리는 게 좋아요. 자, 이 괴다 무슨 뜻입니까? 현대어로 풀이했을 때 사랑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내 모습과 내 행동이 임, 그러니까 여기서 임은 누구겠어요? 바로 그토록 사랑하는 옥황상제. 그리고 우리가 쭉 반응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임금님이 되겠죠. 내 모습과 내 행동이 임금님의 사랑을 받은즉 하가마는, 그러니까 임금님의 내가 사랑을 받을 정도는 아니야. 내 몸과 내 행동이 임금님의 사랑을 받을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좀 겸손한 태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뭐 잘나거나 예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옛날에 롱롱 타임하고 예전에는 임금님이 어쩐지 날 보시고 내려다 여기실제. 하지만 예전에는 임금님이 날 보고 어쩐지 나를 한번 보시고는 너로구나, 하으 울려 너로구나 이렇게 했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는 롱롱 타임하고 옛날에는 임금님이 나를 사랑해 줬었는데,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날 보시고 너로다 이렇게 너로구나 하고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여기셨는데 사랑 받았을 적에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를 사랑한다, 너로구나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 나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도 임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그 당시에 나도요, 임금님이겠죠. 임금님을 믿어가지고 군 뜻이, 여러분들 중세국어는 이어적기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원래 군 뜻이 되겠죠. 뜻.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건데 이어적기 돼서 여기 그대로 이 디귿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군 뜻이 이렇게 알겠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맛있냐 말 이럴 때 그대로 그냥 쭉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카톡으로 이렇게 쓸 때.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제 이것을 이어서 쭉 하는 거죠. 나도 그 당시에 임금님이 너라구나 하고 이뻐해 주실 때 나도 임금님을 믿어서, 군 뜻이 여기서 군 뜻은 딴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임금님이 하는 말 그대로 내가 다 믿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당시에 나의 러브는 어떤 러브야? 바로 당시에 나는 순수한 사랑을 했었어. 누구와? 임금님과요. 옥황상제하고요. 바로 나는 순수한 사랑을 했었어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럽게 하였던지 내가 그래서 임금님께 임금님 막 이렇게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리야 했을 때 아양이야, 그래서 교태야, 교태 부리는 거 아시죠? 여자들이 아잉,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재롱이야, 그래서 응석이나 애교 같은 걸 내가 막 부렸는데 그런 게 뭔가 어지럽게 했었던지 어느 순간에 임금님의 사랑이 변한 거예요. 보시면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디 다르신고, 그 전에는 야 너로구나 하고 나를 사랑해 줬었는데, 그래서 나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딴 생각 안 하고 임금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형도 부리고 교태도 부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 좀 약간 어지럽게 느껴졌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임금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낯빛이, 자 여러분들 보시면 낯빛이라고 돼 있죠. 역시 이어졌기니까 이렇게 이어져서 적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낯빛이니까 요렇게다 요 그대로 적어볼까? 그래서 낯빛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격조사 이가 붙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낯빛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이 낯이 바로 뭐냐면 아래가 요거 치읓이에요, 치읓.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낯. 이게 바로 페이스의 얼굴. 아시겠죠? 빛은 얼굴빛 할 때 그 빛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얼굴빛이에요. 얼굴빛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낯이 뭐라는 거야? 바로 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서의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에서의 얼굴은 모습 전체를 바디를 말하는 것이었고, 중세국어에서의 얼굴은 바로 이 낯이 되는 거야. 낯. 여러분도 요즘도 이제 현대 국어에서 가끔 쓰잖아요. 네 낯짝이 이 자식이 네 낯짝을 한번 보여줘라 막 이렇게. 그 낯이 바로 이제 얼굴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시는 낯빛이, 반기시는 얼굴빛이, 어머나 임금님의 얼굴빛이 얘와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왜 나를 지금은 사랑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어땠다는 거야. 왜 임금님이 지금 사랑해주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아향을 부리고 너무 교태를 부렸는데 그게 너무 어지럽게 느껴지셨나? 좀 약간 그렇게 느껴지셨나?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니까 자책에 빠져있다. 내가 너무 막 이렇게 했나 보다. 아향이나 교태 막 이렇게 해갖고 너무 어지럽게 했나 보다. 그래서 임금님의 사랑이 변했나 보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진짜 사랑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임금님을 얘기하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충신 연주지사예요. 이거 목적이 있다고요. 나는 지금 임금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원래는 나는 정계에 진출해서 임금님과 함께 이렇게 정사를 도모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변방으로 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날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신 연주지사의 작품에서는 절대로 이 이별, 그러니까 임금님과 멀어지게 된 요것을 임금님의 탓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충신 연주지사이기 때문이죠. 충신 연주지사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탓이라고 충신이 임금님을 연모하는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절대로 임금님의 탓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자책의 내용이 담겨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임금님이 이제 이 임금님의 사랑이 변했잖아요. 자,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서 앉아서 해야 하니, 자, 이게 우리가 해다 했을 때 어머 이거 왜 안 쓰지? 해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생각하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누워서도 생각해보고 왜 임금님의 마음이 변하셨을까? 누워서도 생각해보고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앉아서도 이렇게 해야 하니 생각해보니, 헤아려 보니, 생각해보니 하면서 임금님의 마음이 변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매는 바로 산이여 산. 그래서 매같이 쌓여 있으니 그렇구나. 내가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임금님의 마음이 변한 거야 라고 자신의 탓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늘이야 원망하며 사람이야 허물하라. 그래, 다 내 탓이지. 이것을 내가 하늘을 탓하겠니? 임금님의 사랑이 변한 거, 이것을 하늘을 탓하겠니? 아니면 그 사람을 허물하겠니? 여기서 허물하고 싶은 사람, 허물은 탓하는 거, 탓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누구겠어요? 임금님이겠죠? 임금님을 탓하겠느냐? 하지만 말했죠. 이것은 충신연주지사라고 했잖아요. 중상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계에 진출해야 된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님에게 내가 탓을 돌리지는 않는 거예요. 임금님을 원망하거나 잘못했다, 임금님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다 내 탓이다 라고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을 내가 이걸 원망하겠냐, 내가 이거 임금님을 허물하겠냐, 탓을 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수원수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수원수구. 자, 수원수구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의 사자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는 누구 숫자, 원은 원망할 원자. 그래서 우리가 규원가 할 때 그 원망하다. 그리고 숫자가 또 역시 누구 숫자, 구는 허물 구자죠.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허물하겠느냐, 누구를 탓하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냐, 결국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우리가 이제 수원수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하늘이를 원망하겠느냐, 사람을 탓하겠느냐 하는 거니까 역시 이것과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수원수구가 되겠죠. 그러면서 서러워 풀어내니, 역시 해니 또 나오죠. 해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생각하다라는 옛날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서럽게 풀어서 생각하니, 이것은 조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조물주. 그래서 조해서 만든다,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만든다, 사물을 만드는 주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 이것을 우리가 조물주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세계를 창조한 신. 그러니까 내가 서럽게 풀어서 생각해보니 이것은 신의 탓인 것이다. 다 신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결국 신의 탓으로 돌렸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운명론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운명론적이라고 했을 때 이 운명은요, 너와 나는 운명이야. 자, 이런 운명이 아니고요. 바로 뭐겠어요? 이것은 전부 다 내 팔자야 라고 하는 것을 운명론적인 가치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럽게 풀어서 생각해보니 이것은 다 신의 탓이다. 다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신이 이렇게 나를 만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 팔자다 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가치관이 담겨져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자, 서러워하면서 내가 풀어서 생각하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럽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네요. 뭐라고요? 바로 서럽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뭐겠어요? 이제 을려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을려가 바로 여기까지 이제 서사. 을려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신과 조물주의 탓으로 이별하게 되었구나 라고 했었죠. 자, 을려는 바로 어떤 화자요? 바로 중심 화자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을려가 자신의 이야기를 쭉 했죠. 임금님이 예전에는 날 사랑했었는데 마음이 변했나봐. 자, 변했어. 자, 근데 그거 내 탓인 것 같아 하는 내용이었었죠. 이어져서 바로 이제 감녀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감녀는 보조적인 화자였죠. 자, 감녀가 뭐라고 위로를 하고 있나요? 글란 생각 마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감녀는 지금 보조적인 화자로서 이제 을려를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라 부분에서는 역시 을려가 이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이제 감녀가 이제 중심 화자의 감녀가 을려가 중심 화자의 을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아니야. 자, 맺힌 일이 있어이다. 마음에 어떤 맺힌 일이 내가 있는 거야. 자, 맺힌 일 바로 무엇이겠어요? 바로 다 뭐 내 탓이다 라고 했었죠. 결국 임금님을 탓하는 거 아니야. 임을 탓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겠어요? 이 맺힌 일은 뭐 때문에 한이 맺혔다는 걸? 나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이기 때문에 한이 맺혔다.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는 뒤에 이제 내려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임금님에 대한 임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뭔가 맺힌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님을 매셔 있어. 임을 매셔 있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자, 예전에 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임의 일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예전에 임금님을 내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내가 임금님을 매셨기 때문에 임금님의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자, 물 같은, 자, 물은 바로 뭐냐? 워터예요, 워터. 자, 워터 같은 얼굴이. 자, 얼굴, 이거 페이스라고 했습니까? 페이스. 아니었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몸 전체를 말하는 거다. 형상을 말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물 같은 얼굴, 물 같은 모습, 물 같은 형체. 이거 뭐겠어요? 물이 물 같다, 워터 같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이 누가 연약한 겁니까? 바로 이것은 임금님인 거야. 임금님을 예전에 내가 모신 적이 있어. 그래서 임금님의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임금님은 예전에 굉장히 물 같은 얼굴이었다고, 굉장히 물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런 모습이, 그런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겠는가? 그런 임금님이 언제나 편하셨을까? 하고 임금님에 대한 염려가 쭉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나열이 되는 거다. 임금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돼. 그게 나의 맺힌 일이야. 나의 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에 대한 충성이 나 영 대단하지 않냐?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보시면. 자, 그래서 임금님이 자, 얼마나 이제 걱정되는지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춘한 고열은, 춘한 이제 봄에 추운 것이죠. 그리고 고는 이제 쓸 꽃자예요. 그래서 열은 덥다는 거예요. 열. 그래서 보시면 이 뒤 밑에 이렇게 딱 이게 이게 불이에요. 불화자. 그래서 불 위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봄의 추위와 그리고 굉장히 쓴 그리고 더위죠. 그러니까 여름에 더위겠죠. 굉장히 쓴 더위는 뭐겠니? 여름 더위겠지. 그러니까 봄에 엄청 추웠을 텐데. 그러니까 꽃샘추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름에는 엄청 더웠을 텐데. 근데 임금님은 굉장히 물 같은 바디였다고, 굉장히 연약한 몸이신데 봄에 추위하고 여름에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고 계실까? 너무나 걱정돼. 그쵸?
또 볼까요? 투일 동태는 자 뭐라고 돼 있냐? 동인데 이거 동자 동동. 자 투일 동이 동 이거 동자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잘 돼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타자를 치다가 지금 이래 지금 이제 막 오타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자 동이의 동. 자 그래서 투일이니까 이거는 가을날에 자 가을이죠 가을추. 자 가을날에 그리고 동이니까 여기서는 겨울 동자에 하늘 전자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가을날과 겨울날에는 니라서 누가 모셨을까? 자 가을 겨울은 누가 옆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계셨을까? 당 예전에는 내가 모셨었는데 지금은 임금님과 내가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누가 옆에서 모시고 계실까? 하고 임금님을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죽조반 조석 매니와 같이 세시는 거. 자 아침죽 아침에 죽을 드시는 거. 자 아침에 죽 드시는 거. 그리고 조석 매라고 했을 때 저녁에 먹는 밥은요. 저녁에 먹는 밥. 그리고 아침죽과 아침밥.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내와 같이 옛날과 같이 세시는가 잡수시고 계시는가. 자 여기서 이제 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밥의 옛날 이제 높임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아침밥을 먹기 전에 이제 먹는 죽을 우리가 이제 죽조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에피타이저 같은 거 이제 밥 먹기 전에 먹는 그런 이제 뭐 가벼운 느낌의 약간 뭐 죽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아침에 먹는 그런 아침죽 그런 거랑 그리고 저녁밥은 옛날과 같이 잘 잡수고 계실까요? 하고 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의 특징은 뭘까요? 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때? 춘 그리고 봄에 여름 봄하고 여름 여기다 쓸까? 봄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임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넘어가서 자 기나긴 밤은 어찌 자시는고 또 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까 하고 임금님을 걱정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을려가 대답을 한 거고요. 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마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본사 볼까요? 자, 님다이 소식을 자 이미 너무 그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님다이 자 다이라고 하는 것은 쪽이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뭐 북쪽, 남쪽 해서 그쪽 쪽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님다이니까 바로 보겠어요. 임쪽, 그러니까 임이 계신 쪽에 소식을 그런 어떤 임에 대한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지 알고자 하니, 그러니까 임이 계신 쪽에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임 소식을 내가 듣고 싶어. 이제 그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죠. 자, 그랬었는데.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자 근데 오늘이 이제 다 지나갔다. 이제 오늘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밤이 됐다라는 거야. 임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든지 내가 알고 싶었으나 임의 소식을 듣기에는 지금 이제 다 끝나버렸어. 오늘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다 돼버렸고 그래서 그럼 내일이나 뭔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임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까?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임에 대한 소식을 나에게 전해줄 어떤 메신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일은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고 가잔 말고 내 마음 둘 데 없다. 임금님이 없는데 내 마음 어디로 가겠어요? 내 마음 둘 데 없다. 나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자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죠. 그러면서 잡거니 밀거니 뭐를 잡거니 밀거니 바로 나무를 예요. 나무를 잡거나 밀거나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갑자기 산을 올라가요. 가쁜 산? 왜 올라가는 것이죠? 위에 보시면 누구가 궁금했어요. 님 쪽의 소식이 궁금했죠? 자 근데 임의 소식을 전해주는 요 사람은 오지 않아요. 자 그렇죠. 그런데 나는 임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바로 잡거니 밀거니 그러니까 나무를 잡거나 밀거나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그러니까 높은 산은 바로 중심하자가 간 것이죠. 을려가 간 것이죠. 왜 간 거예요? 바로 임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간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임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올라갔다고요. 자, 그런데 구름은 카니와, 카니와는 물론이거니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따지면 also 뭐 이거죠. also 이거. 자,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구름은 왜 이렇게 낀 거야? 안개는 무산이고 안개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낀 거야?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임금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호, 산이야 산. 여러분, 이것은 산입니다. 산 위에 올라갔는데 임금님의 소식을 듣고 싶다. 임금님이니까 특별히 이렇게 왕관을 입혀서 임금님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산 위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나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구름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안개니까 이제 뿌옇게 안개가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임금님 보고 싶은데 임금님 보여요? 안 보여? 임금님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 왜? 바로 구름이 있잖아요. 안개가 꼈잖아요. 자, 그래서 임금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내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자, 어때? 구름은 카니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고, 안개는 또 무슨 일이냐? 자, 그러니까 바로 임금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과 안개가 되겠죠.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 바로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바로 장애물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 3인곡을 보시면 역시 거기서도 장애물이 등장을 하죠. 자, 그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충신이 바로 임금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임금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구름과 안개가 막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작품에서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구름과 안개고요. 구름과 안개가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이 사람이 신하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하죠. 충신과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다. 자, 그러면 그 장애물은 누구겠어요? 바로 간신이 되겠죠. 간사한 신하가 될 거예요. 정적이라고도 하죠. 정치적인 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요. 바로 역시 간사한 신하인 간신, 그리고 정치적인 적인 정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자, 그러면서 자, 산천이 어둡거니, 자, 산과 그리고 물이 어둡거니, 그러니까 산천이 어둡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뭔가 어둡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이겠어요? 뭔가 부정적이겠어요? 뭔가 부정적인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시어를 보면 어둡잖아요. 일단.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이다. 자, 그래서 1월을 어찌 보며 내가 1월은 뭐겠어요? 바로 여기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와 달은 밝게 빛나는 존재죠. 그럼 누구겠어요? 바로 임금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볼까? 자, 내가 잡거니 밀거니에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임금님의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구름과 안개가 막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바로 장애물이 됐었죠. 그렇게 산천은 또 어두워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졌어요. 이렇게 어두운데 그러면서 이 어둡기 때문에 1월에 이 해당하는 해와 달 밝은 존재에 해당하는 임금님을 어찌 보면 임금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임금님의 소식을 듣고자 했는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듣겠지. 장애물이 있잖아요. 자, 볼까요? 지척을 모르거든. 지척은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까운 거리도 지금 잘 안 보여. 왜? 아까 산천이 어두웠잖아요. 어두컴컴한데, 그치?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지금 어둡다고요. 가까운 것의 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내가 먼 천리나 되는 그런 거리를 내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임금님의 소식 저기 멀리 천리나 떨어져 있는데 그거 내가 들리겠느냐 하고 임의 소식을 알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쵸?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이제 천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갔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지만 산 위에 이제 올라갔지만 구름도 있고 안개도 있고 또 산천은 어두워.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갔을 때 임금님의 소식을 듣는 건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됐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물가로 가서 임금님의 소식을 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차라리 그럼 물가로 가자. 차라리 물가에 가서 자, 백길이나 보려 하니 자, 그러면 차라리 물가로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어디로 이동을 했나요? 물가로 이동을 했죠. 자, 물가로 가서 백길이나 보려 하니 백길을 본다라는 것은 물가로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임금님의 소식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배를 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물가에 갔지만 또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이냐 보니까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다 이거. 자, 왜 아까 산에 올라갔을 땐 구름과 안개가 무슨 일이야? 이렇게 나와 임금님의 사이를 가로막았죠. 자, 그런데 물가에서 임금님의 소식을 듣고자 했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었다고요. 휴. 자, 그리고 뭐가 있어? 물결이 불었다고요. 우와.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야,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너무나 어지럽게 되었구나. 자,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에서 임금님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데 임금님의 소식을 듣는데 가로막힌 바로 장애물은 뭐겠어요? 바로서 임금님과 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바람과 물결이 되겠죠. 역시나 바로 우리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반응론적인 관점에서 충신이 임금님을 사모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본다면 바로 바람과 물결은 바로 장애물이죠. 님과 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이 장애물 바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간산, 신화, 간신 그리고 정치적인 정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간신과 정적에 해당되는 건 바람과 물결 바로 임과 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는고. 자, 그리고 내가 배를 타고 가려고 하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사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배를 저어줄 선장님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사공은 어디 가고 선장님도 안 보여요. 어쩌면 좋아. 빈배만 걸렸느냐. 사공은 어디로 가고 배를 저어줄 사공은 어디로 가고 저기 빈배만 걸려있구나. 마치 이 빈배 그냥 배도 아니고 뭔가 텅 비어있는 빈배 이거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이렇게 임을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던 마음이 뭔가 텅 비어버린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자의 그런 외로운 감정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빈배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필이면 배도 빈배야. 그치? 빈배만 있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외로워. 안 그래도 임금님 보고 싶어. 근데 빈배만 둥둥둥둥 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외로움이 더욱더 강화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빈배는 객관적 상관물이고 바로 화자의 그런 외로운 감정을 좀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불쌍해.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자, 강가에, 어떤다고 강가에 내가 혼자 서가지고요. 지는 해를 굽어보니 지고 있는 해가 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해가 지고 있으니까 저녁 때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혼자 딱 서가지고 해가 지고 있는 것을 내가 굽어보고 있으니 쭉 멀리 보고 있는데 뭔가 그 처량한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서 님 다이 뭐라고 해서 쪽이라고 했죠. 님 쪽에 다이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님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요. 님 계신 곳에 있는 소식이 더욱더 아득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네요. 더욱인데 더둑이라고 적어놨네요.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이 타자를 치다 보니까 더둑이 아니고 더욱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이 곳에 있는 소식이 더욱더 아득하구나. 왜냐면 내가 지금 임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산에 갔으나 실패. 자, 그리고 물결 바람과 물결이 방해했다. 물가로 갔으나 실패하고야 말았죠. 그러니까 님 쪽의 소식 내가 듣고 싶지만 더욱더 아득하구나. 듣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을려의 내용이었고요. 임의 소식을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본사 세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아까 뭐였어요? 임의 소식을 알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게 을려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사 네 번째요. 볼까요? 모첨 산자리의 모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초가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로 만든 처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위에 풀초자가 여기 한자 여기 위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붓으로 이제 풀초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풀로 만든 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약간 단서로 잡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풀로 만든 처마를 이제 모첨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초가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가집의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중에 돌아오니 자, 그러니까 이게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산에도 갔었고요. 물가에도 갔죠. 다 실패했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가집에 찬 자리에 밤중이 다 뜨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 공간,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초가집에 찬 잠자리가 되는 거겠죠. 이게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이 됩니다. 밤중이 다 돼서 돌아왔네요. 임의 소식을 듣고자 했지만 실패하고야 말았죠.
자, 그러면서 자, 반벽 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았느냐라고 했죠. 자, 반벽이라 했으니까 벽 가운데 게 벽이에요. 벽. 벽 중간 이제 반이 있는 거죠. 벽 중간이니까 어때? 벽 중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 풀은 등이에요. 등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사처럼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벽 가운데 이렇게 달려 있는 등이니까 이것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벽 가운데 달려 있는 등불. 자, 이걸 보시면 벽 가운데 걸려 있는 저 등불은 누굴 위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냐? 기다리는 사람 오지도 않는데 왜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두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반벽 청등은 바로 그런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외로워 죽겠는데 저기 밝혀져 있는 등이 밝혀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 올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때요? 올 사람 없죠. 이미랑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미 없어서 외로워 죽겠는데 너는 왜 밝히고 있는 것이냐? 왜 등을 밝히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반벽 청등은 화자의 외로운 그런 처지를 표현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더 어떤 걸까요? 외로움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잖아요. 근데 널 왜 밝게 있는 것이니? 안 그래도 외로워 죽겠네. 더 외로워 죽겠네. 이런 거. 자, 그러면서 오르며 나르며 해 뜨며 바자나니 자, 볼까요? 산을 오르면서 또 내리면서 또 헤매면서 방황을 하니 갑자기 산을 오르면서 내리면서 방황을 하고 있네요. 누가 이렇게 산을 오르면서 내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인 을녀가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왜? 임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임의 소식을 알 수 없어서 굉장히 헤매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산을 오르고 내리고 헤매고 방황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적은 덧 잠깐 동안에 력진 힘이 다해서 힘이 다할 진짜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어때 풋잠에 잠깐 드니 자, 잠인데 그냥 잠도 아니고 풋잠이죠. 풋잠이니까 어떤 잠일까요? 좀 약간 살짝 잠이 든 그런 잠을 풋잠이라고 하는 깊은 잠이 아니고 살짝 잠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잠이 왜 들었을까요? 이제 그만큼 이미 그리웠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다. 막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 작품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죠. 현실 세계에서 리얼 라이프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만나고 싶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꿈은 바로 무엇입니까? 꿈에서 임금님 볼 수 있는 거니까. 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꿈은 바로 뭐다? 바로 임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잠깐 잠이 설핏 든 잠이야. 풋잠이니까 설핏 어떤 잠이 잠깐 들었는데 정성이 지극했는지 꿈속에서 내가 임을 만나니 이 꿈은 꿈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함께 있는 것을 어두잠군이라고 해요. 잠군 중에서 특히 앞에 시옷이 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시읒이 붙고 이렇게 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현대로 오면서 거의 다 된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경우에는 이렇게, 요거 경우에는 이렇게 된소리로 다 거의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은 뭐겠어요? 바로 이제 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성이 지극했는지 꿈속에서 내가 임을 보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때 꿈은 바로 뭡니까? 바로 시자 화자와 임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꿈속에서 임을 만났는데요. 이미 어머나 세상에 옥 같은 얼굴이 이미 옥처럼 예뻤었는데 옛날에 이미 굉장히 고왔었는데 옥 같은 그런 얼굴 그대로 이어졌게 한 거예요. 얼굴이 반이나마 반 넘게 늙었구나. 이미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늙은 거야. 너무나 슬프다. 자, 이미 너무 늙었다. 이제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임과 헤어진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꿈속에서 임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고 싶었겠죠. 자, 볼까요? 마음에 먹은 말씀. 자, 마음에 먹은 말씀이 바로 뭐겠습니까? 임을 보고 내가 마음속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말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나 임 보고 싶었다. 임 그리워하고 있었다. 자, 그 얘기 아닐까요? 자, 그것을 내가 실컷 살리려고 하니, 실컷 말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내가 말하고 싶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은 바로 임을 그리워했다. 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고 싶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실컷 얘기하고자 했는데, 자, 꿈속에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 눈물이 파라나니 얼마나 내가 임금님을 보고 싶었는지. 눈물이 파라나니, 자, 파라는 바로 계속해서 연달아서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여러분들 만화 같은 거 보시면 우와 우와 눈에서 눈물이 자, 어떤 느낌이냐? 파라나는 것은 눈물이 뚝뚝뚝 이런 느낌이죠. 그 만화에서 보면 뚝뚝뚝뚝 그러니까 눈물이 연달아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눈물이 너무 나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그 너무나 이제 막 그 화나고 열받고 했을 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눈물이 엄청 많이 날 때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 못하는 거 있었죠. 선생님도 있었다고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릴 때 뭔가 막 되게 속상해갖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금님에게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실컷 얘기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계속 연달아서 나니까 말씀인들 어찌하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눈물이 너무 뚝뚝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자,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어하니. 자, 정을 다 못 다 풀어가지고 목도 메어. 아까 선생님이 했죠. 그게요. 이런 거 있죠. 목이 메어가지고 결국에 말 못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가 근데 리얼 라이프라고요? 진짜 현실 세계예요? 아니죠. 지금 이 사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시면, 오련된 개성에 잠은 어디 깨졌던 거. 자, 오련된이라는 것은 바로 방정맞은이라는 거요. 개성했을 때 개는 바로 닭개자예요. 우리가 이제 삼계탕 했을 때 개. 자, 성은 소리성자예요. 그러니까 닭소리가 되겠죠. 갑자기 웬 닭소리. 여러분들 닭이 꺾여 이렇게 울면 언제죠? 아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정맞은 닭소리가 갑자기 나왔다라는 것은 났다는 것은 아침이 됐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제 밤이 아니라는 것이죠. 꿈에서 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련된 개성이 잠은 어디 깨졌던 거. 아니, 저 방정맞은 닭소리가 내가 지금 임금님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왜 내 잠을 깨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현재 이제 꿈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꿈속에서는 바로 임과 만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꿈에서 임금님과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낮이 됐다고 꺾여 울고 있는 저 닭소리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련된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는 화자의 소망, 자, 임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임과 만나고 싶다는 화자의 그런 소망을 역시 방해하고 있는 대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을려고요. 독수공방의 애달픈가, 그리고 꿈속에서 임과의 만남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사 네 번째였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이제 4부분에서 이제 잠에서 임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 오련된 개성이, 저 방정맞은 닭소리가 잠에서 날 깨게 만들었잖아요. 임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잠에서 깼죠. 그러니까 자, 어와는 뭐겠어요? 바로 감탄사가 되겠죠. 허사로다. 자, 다 헛된 일이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자, 꿈에서 깼죠. 꿈에서 깨니까 이제 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꿈을 깬 이후에 어떤 허망한 감정, 그런 안타까운 감정을 나타내고 있죠. 다 헛된 일이었구나. 임이 어디 갔는가?
결에 내려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 꿈결에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이제 꿈에서 깼으니까 꿈결에 일어나서 앉아서 창을 열고 임 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바라보니 뭐가 나왔다는 거야. 어여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자, 어여쁜이라는 것은 이제 가엾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역시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어여쁘다. 지금 현재 어여쁘다라는 건 뭐예요? 프리티하다는 거, 예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중세에서는 어여쁘다라고 하면 좀 가엾다, 불쌍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창을 열고 바라봤는데 그림자도 비치고 있는데 그림자가 또 불쌍해 또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아다닐 뿐이로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꿈을 깬 이후에 임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어떤 쓸쓸한 그런 감정을 이렇게 뭔가 가엾은 저 그림자도 가엾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차라리 시어디어, 시어디어는 죽어서 사라져가지고 나걸, 자, 나걸이라는 것은 저 월은 달이에요. 낙은 떨어지다는 것이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사라져서 자, 떨어지는 달이나 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걸은 지는 달이자 떨어지고 있는 달이죠. 차라리 내가 죽어가지고 그냥 나걸이 될 거야. 지는 달이 될 거야. 라고 했죠. 자,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일단 죽어서 된다는 거니까 바로 화자의 어떤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서 지는 달이 될 거야. 달 이렇게 지는 달이 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뭔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화자의 분신 뭐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죽어서라도 임금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어떤 재회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난 차라리 저기 죽어갖고 사라져서 다시 태어난다면 나골이 될 거야. 지는 달이 될 거야. 달이 돼서 자 달이 됐죠? 달이 돼서 어떻게 하고 님의 계신 이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님이 계셔 있는 님이 여기 있는 임금님이 계시고 있는 창 안쪽에 어떻게 한다고 이 불빛을 쭉 비치고 싶더라. 이제 죽어서 차라리 내가 이런 달이 돼가지고 임금님이 계시고 있는 창에 비치는 그런 달빛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신 창 안에 반드시 내가 환하게 비치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어떤 달빛이 되어가지고 임의 곁에 있고 싶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나요?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고 싶다. 일편단심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되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을려가 임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 사랑의 정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을려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자, 뭐라고 하냐? 감녀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자, 감녀가 이제 감녀 보조적인 화자였죠. 아니요. 각시님. 자, 각시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자, 이 각시님은 누구겠어요? 바로 감녀가 부르고 있는 각시는 바로 을려가 되겠죠. 중심 화자는 을려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자, 각시님 다리약하뇨. 자, 다른 물론이거니와. 자, 그러니까 다른커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자, 구준비가 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가 되고 싶다고 했나요? 나골이 되고 싶다라고 했었죠. 을려가. 자, 을려 너 달보다 나골보다는 그냥 구준비가 되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나골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햇빛이 비치고는 있지만 좀 간접적인 느낌이 있죠. 완전히 님의 곁에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구준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게 되면 조금 어때요? 조금 더 직접적이죠. 터치 마이 바디 뭐 약간 그런 느낌. 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 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죠? 터치 마이 바디 이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척척척척 적시는 존재가 바로 구준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종류에서 따질 때 나골 같은 경우에는 좀 임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도 면에서 소극적인 태도의 그런 사랑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준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몸을 만지죠. 이렇게 주주주주 임의 몸을 직접적으로 적시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골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태도의 사랑을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각시님 다른커녕 뭐가 되시는 게 좋겠어요? 구준비가 되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사랑하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감녀가 조언을 하면서 역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사 작품은요, 전격 가사 작품이에요. 전격 가사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바로 시조의 마지막 종장의 음수율을 따르고 있다고 했죠? 3543의 음수율을 따르고 있다라고 했죠? 볼까요? 하나, 둘, 셋, 세 개고요. 이건 6개죠. 그리고 4개죠. 그리고 3개죠. 어쨌든 요 틀에 좀 많이 벗어나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가사 작품은요, 바로 이제 전격 가사 작품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정리까지 그냥 한 번에 볼까요? 정리까지 쭉 보시면, 자, 갈래는 서정가사. 왜냐면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양반가사, 정철이라고 하는 양반이 지었죠. 전격가사 방금 얘기를 했죠. 3543의 음수율에 근접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역시 서정적, 연모적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제재는 임금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담고 있다. 주제는 영군 지정이죠. 그렇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선녀가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여성 화자가 남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바로 임금님을 사모하는 신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충신, 연주, 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3인곡의 속편이고요. 3인곡은 자신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화자 1과 화자 2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이 됐었죠. 자, 그리고 3인곡에 비해서, 물론 여기도 한자 나왔어요. 한자 나오긴 했지만 3인곡에 비해서, 관동별곡에 비해서 어떤다고요? 조금 더 뛰어난 우리말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말로 거의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뛰어난 우리말의 구사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볼까요? 3, 4조를 바탕으로, 4, 4조를 바탕으로 사음보가 반복되고 있다. 이 글은 이제 전격 가사 작품이라고 했었죠. 근데 뭐 완벽하게 뭐 딱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냥 대부분 이런 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뭐 이걸 보시면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 실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쩐디 3, 세 글자죠. 하나, 둘, 셋, 넷, 이거 네 글자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사음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전격 가사 작품이니까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우리말의 아름다움. 이제 다른 가사 작품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3인곡이나 관동별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말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한자어보다는. 또 인물을 등장시켜서 대화의 형식으로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어요. 갑녀, 화자원과 화자투인 갑녀와 을녀의 대화의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적 상황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희로애락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시적 상황에 따라서, 시적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화자가 지금 헤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임과의 이별이 바로 시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 화자의 마음이 희로애락의 변화, 막 기뻤다가 막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막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계속 시종일관 임과 이별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그립다, 굉장히 쓸쓸하다 라는 정서가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지,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막 이런 거 드러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희로애락의 변화가 드러난 것은 아닌 게 되겠죠. 일단 5번을 볼까요?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그렇지,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냈다. 요거 뭐라고 있습니까? 요거를 충신 연주지사라고 했었죠.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노래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 화자가 어떤 남성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반언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냥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보다는 좀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서 여성 화자가 남자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애틋하게 느껴진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선시대라는 것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애절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화자를 이렇게 등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컨셉의 바로 이제 글을 우리가 이제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게 되겠죠? 답은 바로 아닌 거니까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006년 수능 기출 문제예요. 자, 윗글을 상소문이라고 가정할 때 기역에서 미음 중에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자, 상소문은 여러 경우에 쓰는데 그 중에는 개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도 있다. 자, 이 경우에 사건의 전말을 밝혀서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딱 해명을 하거나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이지 하고 전체적인 그런 결말을 다 얘기해서 내 탓이 아니에요 라고 해명을 하거나, 자, 여기 나와있죠. 줄쳐진 부분을 볼까요?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기도 한다. 다 나 때문이여다. 나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였다. 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기역에서 미음 여기 있죠? 이거를 그대로 다 찾아서 옆에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에 해당되는 건 이제 리을이 됩니다. 자, 리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리을에서 뭐 어떤 부분이 리을 부분이나요? 책이 있는 사람은 책을 보시면 되고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 적어놨기 때문에. 자, 리을 부분은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였으니 이제 그 부분이요. 자,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 임금님의 그런 사랑이 식어버린, 뭔가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린 그런 모습이 내가 떠올려 보니까 그거 다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게 산같이 쌓여 있는 것이다. 결국에 이 이별은 임가의 마음이 변한 거, 이미 마음이 변한 거, 임가에 이별하게 된 이별은 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책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다. 내가 지은 죄인 거잖아. 그래서 자신의 허물이죠. 그래서 산같이 쌓여 있는 것은 내 탓인 거야. 산처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자신을 탓하고 있죠. 여기 보기하고 통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리을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과 이별한 것은 화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다.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는 그런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기역은 무슨 부분이냐? 내 얼굴 거동이 님 계암즉하냐마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 모습과 그리고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하냐마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내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내 허물을 내가 직접적으로 탓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더 확실하잖아. 내 몸에 지은 죄라고 딱 나왔잖아요. 내 허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산같이 쌓여 있다. 내 죄가 산같이 쌓여 있다. 이게 조금 더 요거보다 확실하게 내 탓이다 라고 하는 의도가 좀 더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니을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니은 부분을 볼까요? 나도 님을 믿어. 구은 뜻이 전혀 없어. 자, 이건 뭐였어요? 나도 님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바로 뭐라 그랬어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하고 사랑을 해줬을 때 나도 임의 그런 모습을 믿어서 구은 뜻을 전혀 없었다고요. 그래서 임에 대한 어떤 순수한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디 다르신고 이게 디귿 부분이었죠. 반기시는 그런 얼굴빛이 왜 옛날과 다르신가요? 임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미음 부분은 뭐였나요? 서러워서 풀어서 생각해보니 다 조물의 탓이다. 다 신의 탓이다. 다 이것은 운명론적인 것이다. 다 내 팔자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에 탓을 돌리자면 조물주의 사도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저기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닌 게 되겠네요. 자, 그럼 답에 해당되는 것은 몇 번이 될까요? 리을에 해당되는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3번을 볼까요? 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 기출 변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상징적인 시어가 있죠. 상징적인 시어.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뭔가 도움이 되겠죠? 자, 바람, 그리고 B는 나궐. 자, 이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바람은 어디서 등장을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물가에 가서 백기를 바라보려고 했으나 임에 대한 소식을 물가로 가서 들어보려고 했으나 무엇이 방해를 했나요? 바람이 있었죠. 물결이 있었죠. 그래서 방해하는 존재였죠. 자, 그러면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뭔가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로서 기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B의 나골은 뭐니까? 차라리 죽어가지고요. 난 나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치고 싶어요. 달빛이 돼서 임의 곁에 있고 싶어요. 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럼 이 낙월은 뭐겠어요? 죽어서 되고 싶은 존재잖아요. 자, 그럼 이거하고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4번이 되겠죠. A는 A 바람은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요. 그리고 낙월은 뭐예요? 죽어서 되고 싶은 거잖아요. 죽어서 임의 곁에 있고 싶은 거잖아요. 일편단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볼까요?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물가에 가서 100길이나 보고자 했지만 바람과 물결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했죠. 자, 그러니까 바람은 화자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과 같은 대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B 같은 경우에는 낙월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라도 임을 영원히 따르겠다 라고 하는 화자의 그런 일편단심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과의 만남을 끝까지 이어가고 싶은 화자의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하고 B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차근차근. 자, A와 B를 모두 하강의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하강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나요? 굳이 따지자면 낙월이 되겠죠. 낙월은 떨어지는 달이니까 하강의 이미지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바람에선 느낄 수가 없죠. 자, A와 B는 모두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공경하고요. 외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조금 경외심을 가져보세요. 선생님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 선생님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껴보세요. 어쨌든 이제 바람과 낙월이 뭔가 두려워하면서 그런 공경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대상 둘 다 아닌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네요. 자, A, B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라. 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게 되겠네요. 자, 5번에 볼까요? A는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만족감이에요? 아니지. 내가 임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고 했는데 들을 수 없는 거잖아. 이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감? 그런 거 없지. 자, B는 뭐였어요? B는 아까 낙월이었죠? 낙월은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뭐 이거는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굳이 갖다 붙이자 아니 완전히 아니라고 좀 어렵지. 왜냐면 임하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낸 거니까. 그렇다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에 거가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람이. 이거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답이 아니네요. 자, 그럼 이거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4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역시 이것도 기출 변형 문제입니다.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부분을 보니까 대구적인 표현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A가 어딥니까? 자, A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A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추년 교일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두일 동터는 위라서 매셨는고. 자, 봄추위와 여름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고 그리고 가을날과 겨울날은 누가 모셨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A 부분입니다. 자, 그럼 A 부분은 대꾸적인 표현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대꾸적인 표현이죠. 그냥 봄, 여름은 어떻게 지내시고요. 가을, 겨울은 짝이 되고 있죠. 짝이 되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런 표현 뭐라고 해줘요? 바로 대꾸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 대꾸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맞는 게 되겠네요.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그렇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잘 지내고 계실까요? 하는 염려의 마음. 즉 정서, 어떤 그리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죠. 또 맞는 것이 되겠네요. 자, B를 볼까요? B는 자연말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 자, B 부분은 이 부분이 됩니다.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그리고 구름은 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고 이게 이제 B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 B 부분 뭐라고 해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 그렇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임에 대한 소식을 듣고자 했지만 누가 가로막았어요? 구름과 안개가 바로 막았죠. 얘네들이 장애물이 되는 거였었죠. 자, 그러니까 어떤다고요? 구름과 안개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하는 자연물 활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구름과 안개 때문에 이미 계신 곳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물을 활용, 구름과 안개 활용해서 화재 부정적인 상황, 임을 볼 수 없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맞는 것이 되겠죠. 자, C 부분을 볼까요? 객관적인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강조한다.
자, C 부분은 여기입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소식이 더욱아덕한더이고 이게 이제 C 부분이에요. 자,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빈배죠. 백인 배인데 텅 빈 배라고 표현했으니까 역시 그치? 내가 안 그래도 외로워 죽겠는데 저 배도 비어있네. 그러니까 화자의 그런 외로운 감정을 심화시키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C에서 객관적 상관물 뭐 빈배가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는 뭐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D 부분을 볼까요? D 부분에서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부각한다. 자, D 부분은 여기서부터요. 자, D 부분 볼까요? 자, 모참, 자, 초가집, 찬 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내가 다 헤어지고 나서 밤중이 돼서 돌아오니, 여기까지가 이제 D가 됩니다. 밤벽, 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 거. 자,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화자의 그런 어떤 쓸쓸한 마음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거. 뭔가 등이 켜져 있으면 누가 올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올 사람이 없는데, 저 켜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더 그리워. 뭐 더 보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더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화자의 처지가 대조되는 그런 객상은 아니죠. 그렇죠. 화자의 처지가 강조되는 것이죠.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백청 등은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객관적 상관물, 외로움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상관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조, 완전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화자의 인식 변화가 무엇이죠? 생각이 변화하는 거죠. 아,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 라든가 좋아하는데 싫다 라고 변했다든가 이렇게 생각이 변하는 것을 인식 변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외롭잖아요. 그냥 외로운 마음이 계속 쭉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니냐. 대조되는 것도 아니고 인식 변화도 아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죠. 밑에 볼까요?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 화자가 꿈에서 깨게 된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자, 이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이에요. 바로 오련된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정맞은 닭소리. 자, 이것은 뭐였어요? 바로 청각적인 심상이죠. 왜냐면 닭소리잖아. 꺾여! 청각적 심상 맞죠? 화자가 꿈에서 깨게 된 원인. 왜냐면 닭소리가 났기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청각적 심상 이용하고 있는 거 맞죠? 화자가 꿈에서 깨게 된 원인 맞죠? 닭소리.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골랐던 데서 이제 4번으로 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는 어느 부분일까요? 자, 가는요, 여기 맨 마지막 부분이요. 당신님, 다리 약하니와 구준비야 되셔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가 부분이 됩니다. 문장에서 가 부분.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볼까요? 각시님은 임과 이별한 이글의 중심하자를 나타내서 그치! 이글의 중심하자였죠. 을려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각시님은 임과 이별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이글의 중심하자 을려가 되겠죠. 맞는 말이네요. 자, 다른 달 멀리서 보기만 하는 소극적인 존재 다른 간여화라고 했죠. 나골보다는 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저 멀리서 비추고 있는 것이잖아. 이미 여기 있지만 달빛으로서 멀리 비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따진다면 뭔가 소극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건 답이 맞는 것이 되겠죠. 소극적인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달과 구준비는 각기 다른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인물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달은 죽어서 되고 싶은 게 시적 화자죠. 그죠? 구준비 대세 이것도 시적 화자죠. 굳이 따진다면 죽어서 되는 시적 화자가 되는 거니까 각기 다른 인물은 아니죠. 둘 다 동일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달은 이제 우리가 따지자면 을려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고 구준비는 을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감녀가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을려가 죽어서 되는 거잖아. 둘 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 게 되겠죠. 둘 다 을려가 죽어서 됐으면 하는 거, 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뭐라고 했어요? 자, 달은 이제 멀리서 임을 비추기만 하는 거고, 구준비는 touch my body,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내 바디를 직접적으로 터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에게 직접 떨어져서 내릴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달이라는 것은 어떤 소극적인 사랑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구준비는 조금 더 touch my body,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달과 구준비는 모두 서로 다른 이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에 볼까요? 가의 화자는 자, 달보다 구준비를 긍정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른 가니와 구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달보다는 구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달보다는 구준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글만 봤을 때 달보다는 구준비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볼까요? 자, 구준비는 그리움을 임에게 직접 전하려는 마음이 표현된 대상이다.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구준비, 비는 임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존재죠. 닿는 존재니까 직접적인 어떤 적극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걸 고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니까 아까 아닌 거, 이 3번이 아닌 것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이어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보시면 6번이 됩니다. 6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송미곡은 조선 선조 때 문인인 정철인데 정절이라고 적었네요. 정철이 지은 가사 작품으로 바로 어떤 작품? 충신 연주지사의 대표적인 것이다. 충신 충성스러운 시인아가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로 대표적이다. 작가는 임금에게서 멀어진 자신의 처지를 천상에서 내려온 어떤 선녀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선녀가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그런 연정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이제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의 처지를 천산 백옥경에서 내려온 선녀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애절함을 더하고 있어. 그렇지.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작가의 처지죠. 현실은 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여성 화자, 특히 어떤 선녀에 비유했죠.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 그러니까 천상에서 있는 백옥경에서 있었던 선녀로 표현하고 있죠. 적강선녀라고 했죠. 애절함을 더하고 있어. 맞는 게 되겠죠. 자, 천사 백옥경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위에 있는 흰 옥의 궁전이잖아요. 임금님이 계시는 궁전. 그러니까 백옥경과 이별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화자가 임과 이별한 처지구나 라는 거. 그래서 작가는 자신을 천상 백옥경에서 내려온 어떤 선녀로 표현해서 조금 더 애절함을 더하고 있더라. 자, 임을 볼까요? 자, 임은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를 의미한다. 왜냐면 여기 조선 선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거예요. 되겠죠. 자, 조선 선조 때 정철이 지은 가사라고 위에 보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은 선조 임금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볼까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 실제에서 작가가 받았던 임금님의 은총, 임금님이 날 보시고는 너로구나 하고 좋아했던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이제 관직에 있을 때 받았던 임금님의 은총 이런 걸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4번을 볼까요? 화자의 모습을 물 같은 얼굴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자, 물 같은 얼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물, 워터 같은 얼굴, 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약한 몸은 화자였나요? 정철이었나요? 아니었죠. 임금님, 나 잘 알고 있는데 옛날에 임금님은 굉장히 물 같은 몸이셨는데 연약한 몸이셨는데 임금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자의 모습이 아니고 임금님의 연약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구춘한 고열이라든가 투일, 동턴이라든가 자, 이걸 통해서 사시살철 임금님을 생각하는 그렇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의 임금님 잘 지내고 계실까? 하고 임금님을 걱정하는 그런 춘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춘한 고열은 바로 봄, 추위
추위와 여름의 더위, 추위일 정토는 이제 가을과 겨울의 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시사철 동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에 임금님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 아까 답은 4번에 해당을 해주시면 4번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송민곡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요약정리된 부분 볼까요? 이 글의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 태도를 정리해보자. 시적 상황, 이제 감녀, 을녀의 대화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감녀, 을녀 색깔을 칠해놨어요. 자, 감녀가 서사 부분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묻고 있죠? 아니,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천상 백옥경에 너 거기 있었는데 어찌해서 거기를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려고 그렇게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을녀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과 조물주의 탓으로 이별하게 되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다 내 탓이다. 내 몸에 지은 죄가 매일같이 쌓여 있는 것이다. 다 나 때문이다 하고 자책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감녀가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해서 역시 위로하고 있는 보조적인 화자의 모습. 자, 을녀가 말하고 있죠. 이미 안부를 염려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잘 지내고 계실까? 물 같은 얼굴이었는데 괜히 연약한 몸이셨는데 임의 소식을 또 알고 싶었는데 알지 못했죠. 임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물가에 가기도 했지만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꿈속에서도 임과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역시 꿈속에서도 만나기 어려웠죠. 특히나 누가 방해를 했어요? 오련된 계상이었죠. 바로 방정받은 닭소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 자, 그리고 나서 결사 부분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 다 안 되니까 그냥 나골이라는 데서 죽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지는 달이 돼서 이미 계신 창안을 비추고 싶다라고 임에 대한 일편단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녀가 에이 그냥 나골보다는 그냥 비가 되세요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성의 두 화자의 특성을 정리해보자. 두 화자죠. 감녀와 을녀를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감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감녀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화자죠. 그래서 을녀가 중심 화자였어요. 중심 화자의 그 을녀의 마음을 지금 얘가 물어보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감녀는 을녀의 하소연을 유도했죠. 너 천상 백옥경에 있었는데 무슨 일로 여기 있는 거니? 너 누구를 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니? 물어보고 있죠. 하소연을 유도하고 있죠. 그 작품의 전개와 종결에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제일 맨 처음에도 감녀의 말로 시작하고 있고 맨 마지막도 어때요? 각시님 다리 약하냐 구준비야 되셔서 마지막도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결을 위한 기능적인 역할 하고 있네요. 을려는 볼까요? 작가의 처지 얘가 메인 캐릭터라고 했어요. 3인곡의 개라고 했어요. 3인곡의 그 여자예요. 바로 중심 화자가 되겠죠. 감녀의 질문에 응해서 신세한탄을 하고 너 한번 말해봐 라고 감녀가 했을 때 이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중추적인 역할, 임금에 대한 어떤 사랑, 충성심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중심 화자가 바로 을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을려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글에는 조금 더 상징적인 소재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볼까요? 구름이나 안개 같은 건 어디 갔을 때 방해하고 있었나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임금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했는데 방해하고 있는 존재였죠. 또 바람이나 물결은 어디서 등장을 했나요? 바로 물가에 가서 임금의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세상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서 들을 수가 없었죠. 둘 다 장애물이네요. 현실 세계에선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간사한신화, 정치적인 적인 간신과 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꿈속에서 듣고 싶었으나 어때 오련된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 때문에 내가 꿈속에서 임과의 만남이 방해되고 있었죠. 나골은 지는 해였어요. 난 죽어서 지는 애가 되고 싶어요. 자, 그랬죠. 그런데 나골이라는 것은 임의 창문에 비치는 존재잖아요. 내 마음을 내 바디를 터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죠. 자, 구준비 비가 내리는데 조금 더 내 몸에 척척척척 달라붙는 게 구준비잖아요. 자, 그 사랑으로 따진다면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의미한다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볼까요? 이제 어휘의 뜻을 정리하는 거네요. 똑같이 보면 매라고 적혀 있지만 좀 달라요. 보시면 여기 매, 희응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단어 뒤에 희응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 같은 경우에
나라도 뒤에 히읗이 붙는 체언이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항상 뒤에 히읗이 붙는 체언이라고 해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해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때요? 명사 뒤에 히읗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요. 히읗이 항상 뒤에 붙어 있는 체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매 같은 경우에 그냥 매가 아니고요. 매 뒤에 히읗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에라고 해서 여기 부사격 조사가 붙은 거겠죠. 여기도 뭐예요? 여기는 히읗이 붙어 있지 않죠. 히읗이 안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매 히읗과 그리고 매를 어떻게 구별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볼까요? 잡거나 밀거나 높은 매에 올라가니 이때 매 히읗은 산을 의미하는 옛날 말이구나. 자, 죽조반 조석에 아침죽과 저녁밥 그거 있었죠? 아침죽과 아침밥. 그리고 줘서 저녁밥은 옛날처럼 저녁밥이라고 했으니까 저녁밥이죠? 그러니까 매는 이때 매는 밥의 높임말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매 히읗과 매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매 히읗은 바로 산을 의미하는 거고 매는 밥의 높임말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자, 여기까지 하면은 성민곡 내용 한번 쭉 다 했고요. 문제도 다 풀었고요. 정리도 다 했네요. 선생님 하느라 목이 다 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이제 산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산문 작품 중에서 홍계월전 들어갑니다. 영웅 군담 소설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홍계월전은 물론 전문을 다 하진 못하고요. 뭐 중심된 내용만 조금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한번 쭉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필요한 학생은 여러분들이 듣고 정리 잘해서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